네, 안녕하세요. 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게 현실적인 의대 합격 로드맵 공부 방법이랑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작년 12월에 이 주제의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 설명회 하고 나면 유튜브에 항상 올리는데 조회수가 10,000 넘게 되게 항상 이렇게 되고 있어서 또 언제 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의대 합격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정말 의대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막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로드맵 언제 뭐 하면 좋다, 언제 뭐 하면 좋다,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1% 1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이 근처 3개 고등학교에서 1등이에요. 물론 지금 여긴 서울 지역이니까 좀 달라요. 근데 그냥 전국 평균이라고 보면 이 근처 3개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야지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고, 이 서울 뭐 8학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전교권에서 그래도 한 4, 5등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친구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를 꼭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넌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를 해야 한다는데 왜 이거밖에 안 했냐라고 좀 다그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니 참고하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 고대 수학과 졸업하고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항상 졸업하자마자 강사 계속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한지 이제 2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되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좀 이런 식으로 알아볼 거예요. 의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의대 입시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그러면 그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학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 한번 여쭤볼게요. 의대 되게 보내고 싶어 하시고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이걸 아는 친구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의대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이렇게 서울에 9군데가 의대가 있고요. 이 9개의 인원을 보면은 816명이에요. 되게 적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816명 안에 들어야 된다. 물론 이게 매년 조금 차이의 인원수는 있어서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저 중에서 수시가 475명입니다. 수시로 다들 못 간다는 거 아시죠? 저희 여기 8학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시 1등 가려면 각 그냥 1등이에요. 뭐 세화고 1등, 세화여고 1등, 뭐 휘문고 1등. 이런 친구들 아니면 사실 수시로 의대를 가는 경우 정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교과, 뭐 학종 이거 다 아니고요. 논술 조금 갈 거고 정시로 거의 대부분 가요. 이 근처에서 의대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정시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서울의 9개 대학 안에 정시로 들어가려면 380명입니다. 380명. 예전에는 한 5년 전, 아니면 제가 대학 갈 때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가 쭈루룩 순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공대가 중간중간에 막 껴 있었거든요. 뭐 서울 의대가 항상 1등이고, 그 다음에 뭐 지방 의대보다, 또 아니면 뭐 한양대 의대보다 서울대 뭐 컴공, 서울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좀 더 높은 학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의대부터 무조건 다 찹니다. 1등부터 지금 거의 한 800등까지가 의대가 쭈루룩 꽉 찰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대 쭈루룩 차고, 그 다음에 서울대 1번 학과들 차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전국에서 380등 안에 들어가면 정시로 갈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380명 정도가 수능에서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돼요. 수능에서 3문제 정도 틀리면은 서울권에 있는 의대 안정적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수능에서 3문제 틀렸다는 게 정말 많이 어렵죠. 보통 다 맞으면 뉴스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 틀리면은 보통 웬만한 학교들 그냥 탑으로 입학을 하는 거고, 다음 2문제, 3문제 틀린 아이들이 서울권 의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부 교과인데요. 사실 저희는 많이 상관이 없는, 그냥 커트라인 한번 알려드릴까 해서 같이 적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 점수만 가지고 가는 건데, 내신 점수가 거의 1.0, 1.1, 1.2 막 이래요. 현실적으로 이 근처에서 저 정도 내신을 받는 학생들 없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계속 유지해야지 저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화고, 뭐 세화여고, 휘문, 뭐 여러 가지 학교, 이 군대 학교에서는 1등하고 10등하고의 등수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생각보다. 최상위권이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꾸준히 내가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문제 삐끗하면은 막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 등급이 되게 나오기 힘들고, 이 근처에서 전교 1등이다 그럼 보통 한 1.4에서 한 1.5 정도 등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교 1등이 받는 내신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는 교과로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강남 서초권에서는, 파락군에서는 교과로 가는 게 거의 힘들다. 학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학종은 내신을 조금 덜 보기는 하죠. 아무래도 딱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이 학생이 이 정도에 되는구나 라고 좀 판단하면서 보겠다는 건데, 이 점수대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한 1.5, 1.6 막 고대 1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화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한 1.4, 1.5 이렇거든요. 휘문고도 비슷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커트라인 딱 거의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수시로 우리가 가는 건 정말 많이 힘들다. 서울권을 알아봤고 지방에 있는 의대, 지방에 있는 의대가 그래도 꽤 많은데 한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가 되게 많을 텐데 그나마 이 근처에 좀 수도권처럼 처지는 게 그나마 좀 가천대 정도가 될 거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좀 큰 대학들이 될 텐데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합치면 한 29개. 그래서 서울에 9군데, 지방에 29군데 이렇게 전국에 의대가 있습니다. 이 29군데에선 총 2,100명을 모집을 해요. 수시에선 1,300명 모집하고요. 1,300명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대에는 수시 정원이 지방 아이들을 배정해 놨어요. 아예 TO 자체가 지방 쿼터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저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아예 지원조차 못해요. 이게 지방에 있는 의대 1,300이면 뭐 나름 괜찮네 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지원할 수 있는 TO 자체는 저 중에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수시로 가는 거 정말 말이 안 되고, 똑같이 교과, 학종, 논술로 가기 되게 힘들 거고, 그나마 정시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 정시를 좀 합치면은 거의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합치고 나면은 우리가 정시 인원을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정시 인원이 한 380명,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정시가 한 800명, 그래서 두 개 합친 정도 거의 1,000등 내외 정도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1,000등 정도 되었을 때 지방에 있는 또는 서울에 있는 의대가 진학 가능한 가시권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전국의 의대, 그 다음에 아니면 메디컬이라고 요즘 많이 말하는 뭐 치대, 한의대, 약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대가 그렇게 다 합치면 지방과 서울 합쳐서 38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합치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저 중에서 수시를 빼고 나면 한 1,100, 1,200명 정도만 남아요. 전국에서 한 1,200등 안에 들면은 우리가 의대를 갈 수 있다. 치대 같은 경우도 한 11개,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약대,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의대, 치대, 한의대 정도까지가 순서대로 쭈루룩 차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학과 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대는 좀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디컬을 다 합치고 나면은 한 6,000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가 절반 넘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강남 서초권에서 수시로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1, 2등이 한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교에서 한 1등급 정도 유지하거나 10등, 11등 정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항상 정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3년에 수능 본 학생들이 저 정도가 되거든요. 재학생이 한 35만 명이 되고요. 재수생 또는 N수생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한 50만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해에 그냥 수능을 보는 총 대략 한 50만 명, 지금도 계속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50만 명이라고 보면 의학계열의 100분위 1을 볼게요. 서울에 있는 816명 안에 들어가려면 0.1%,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되게 감이 많이 안 오셔서 항상 제가 학교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학교 정원이 한 300명 내외거든요. 그럼 근처 고등학교 3개 합쳐서 1등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전교 1등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합치면 3,000명. 여기까지가 이제 전국에서 상위 한 0.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 치대까지 합치고 나면은 여기가 한 0.8%. 의대랑 치대, 한의대 합치면 한 0.8%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까지 합치고 나면은 이제 한 1.2%의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 메디컬을 들어갈 수 있는 100분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들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1등급이 4%예요. 그러니까 4%로는 택도 없이 많이 부족한 0.1, 0.5, 1등급 1% 안에 들어가는 이런 100분위가 정말 필요한 게 우리는 의대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23년도 수능 의대 정원이랑 비교를 해볼 건데 22학년도에 수학 100점이 2,700명입니다. 수학 100점이 2,700명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의대 정원은 택도 없이 부족하죠. 수학 100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의대 입시예요. 다음에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입시에서 조금 어려워서 수학은 한 900명.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권에서 800명대거든요. 근데 수학을 다 맞는 학생들이 900명이에요. 당연히 다 맞고도 못 가는 곳이 서울에 있는 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어려운 의대 입시다. 그래서 서울 소재에 있는 의대가 816명에 비하면 수학 100점은 훨씬 많다. 그러면 내가 수학 100점이 아닌데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100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의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게 의대 입시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객관적으로 정말 의대 꼭 가야 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어머님들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 잘해요,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인 지표가 너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뒤처지지 않고 수학 퀴즈 잘 푼다 정도거든요. 수학 시험 잘 본다가 아니라 그런 수치만 가지고 정말 의대를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각오와 많은 포기할 것이 꼭 필요하다. 학생도 포기할 게 분명히 생기고요. 어머님들도 포기해야 될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각오가 돼 있고 정말 어려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이지만 싹이 보인다라는 친구들이 아니면 정말 그냥 의대 꼭 가야 되느냐라고 저는 많이 되물어봐요. 의대 말고도 좋은 학교 그냥 차라리 서울대 가는 게 훨씬 쉽다. 아니면 스카이 가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의대라는 건 정말 많이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도의 인원을 모집하는데 수시와 정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수시가 조금 더 많이 뽑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저기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의대는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역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50%가 넘어요. 정원에서. 그러면은 저 중에서 거의 까일 거고. 그 다음에 교과나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당연히 이 근처에서 매번 1등, 2등을 항상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고 아니면 상문고 전교 1등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냐요. 세워고보다는 좀 쉬우니까. 없어요. 그렇게 유지한 학생들이. 계속 당연히 거기서도 최상위권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등급이 계속 바뀌고 등수도 계속 바뀝니다. 하물며 세화고, 휘문고에서는 더더욱 많이 바뀌어요. 또 난이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 자체가 되게 한 문제 잘 찍으면 등수가 되게 꽤나 많이 바뀌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다 풀었는데 한 문제 틀린 거고 어떤 학생들은 하나 못 풀었는데 찍어서 맞췄어요. 이러면 되게 등수가 그만큼 쉽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건 정말 힘들고 정시로만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 정시는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교과, 학종, 논술 이런 게 아니라 수능이라는 게 되게 엄청 중요하죠. 다음에 혹시나 전교 1등을 정말 많이 유지하거나 전교 1, 2등을 유지해서 교과, 학종, 논술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 근처 8학군에서는 조금 덜한데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이렇게 수시에서 합격해놓고 수능 최저에서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40%예요. 보통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4, 4합 5 이렇거든요. 그러면 3합 4라는 거는
세 과목 합쳐서 4등급이에요. 그러면 112죠. 112.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111 아니면 112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4합5는 더 심하죠. 4합5는 하나 2등급에 다 1등급이어야지만 가능해요. 사실 그 정도 수능 등급을 맞았으면 정시로 가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대 준비를 정말 꼭 한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항상 확고하신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수시 버리고 무조건 정시 공부해야 된다. 수시는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절대 수시로 의대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도 정말 어려워서 결국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게 의대 입시의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의대 입시에서 다 공통적으로 말할 거예요. 너는 수시에 어떻게 한번 노려볼래? 아, 의대는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스카이는 그런 거 있어요. 좀 전략적으로 수시를 한번 해보자. 학종을 한번 해보자. 내신 쉬운 학교 가서 정말 교과를 한번 해볼래. 이런 게 가능한데 의대는 정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전문가들 다 똑같이 말합니다. 수능밖에 없다. 수능으로만 가야 된다. 이거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 가시면 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은 쿼터제가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보다 훨씬 쉽게 갑니다. 이래서 뭐 전북대 의대 그 전북으로 이사 가시면 훨씬 가기 쉬워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모집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갈 이유가 많이 없고 그렇게 포기하기 힘드시니까 이 근처 서울에서 보내겠다 하면 수능밖에 없다는 거 많이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의대를 진학 희망한다면 수학에서 수능 100점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디폴트예요. 변화가 없다. 아까 말했듯이 수능 100점보다 의대, 서울에 있는 의대 정원이 더 적기에 100점을 못 맞으면서 의대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과정입니다. 수능에서 수학 100점을 맞기 위해서 시기별로 어떤 수학의 목표를 좀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목표라는 걸 좀 세울 때 딱 D-Day부터 한번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3 11월에 100점을 맞는 게 일단 목표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 위에 조금 더 있어요.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이 더 있기는 한데 우리의 희망은 일단 고3 11월입니다. 고3 11월에 100점을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전에는 92점까지는 돼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고3 수능을 보면 92점이 나옵니다. 고2 모의고사 점수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수학을 봤을 때 92점이 되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100점이 달성 가능해요. 요즘 뭐 킬러 문제 없앤다는 말 되게 엄청 많은데 사실 수학은 킬러 문제 없어진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선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은 한 4, 5년 전부터 준킬러가 차라리 많고 정말 어려운 킬러 없어졌거든요. 근데 준킬러라고 하는 거에 한두 문제 맞추는 것도 한 보통 1년 정도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쩌다 100점 맞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무조건 100점이 목표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내가 어떨 땐 100점, 어떨 땐 96점 이렇게 점수를 맞는다는 건 운이 좋으면 가고 운이 나쁘면 못 가고예요. 입시를 운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수학 100점을 만들기 위해선 저 정도의 시간이 거의 딱 필요합니다. 92 정도가 보통 1등급 딱 거의 커트라인 언저리라고 보시면 거기서 100분이 100으로 가기 위해선 1년. 그러면 또 여기서 한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점수가 됐어야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1월쯤에 그러니까 즉 내가 2년 뒤에 볼 수능이죠. 그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을 봐서 80점 정도 되면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한 3문제 정도 더 많이 맞출 수 있어서 고2 점수가 달성 가능하고요. 거기서 1년 지나면 100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1월에 80점이라는 건 보통 등급으로 봤을 때 3등급 후반 정도가 돼요.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 정도가. 그러면 수능 점수에서 이 정도 점수가 달성 가능하면 된다. 벌써 여기서 엄청 어렵죠. 고등학교 1학년이 고3 수능을 본다고? 그러면 미적 부분까지 다 끝내놔야 되는데 미적이라는 문제의 배점만 빠지더라도 저게 훨씬 더 부족한데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중학교 3학년 1년 전에 이 정도에 한 65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65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미적에서 좀 쉬운 문제만 맞추고 그러니까 미적을 다 배우긴 했어요. 다 하기는 했는데 미적에서 쉬운 문제 맞추고 수원 수투에서 적당히 맞추면 65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65점 보면 되게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번 풀려보면 3, 40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정말 수원수투 다 했어요, 미적까지 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고3 수능을 풀려보면 3, 40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머님들의 눈높이가 되게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을까 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국어랑 영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중학교 3학년이 수능 문제 풀어서 되게 잘 보거든요.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수능 중학교 3학년 때도 수능 영어 보면 1등급인데 수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65점이면 이미 내가 수능을 봤을 때 한 4에서 한 5등급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치가 돼야 된다. 이게 되면 고2, 고3 때 저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점수가 달성 가능합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걸 한 번 다 보게 하는 게 일단 어느 정도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 상하도 있고, 수원 수투도 있고, 미적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목표는 중학교 3학년 11월에 한번 모든 진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 1차 복습이 끝나고 수능형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 수 있으려면 이라고 한번 목표를 한번 바꿔볼게요. 중학교 3학년 11월에 모의고사를 보려면 당연하겠지만 수학 상하, 그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분을 다 배웠어야 되겠죠.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손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야지 65점 정도의 점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커리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능에는 수학 상하는 사실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수학 상하를 모르고 아래 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도구를 알려주는 수학 상, 수학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해야 돼요. 수학 상, 수학 하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되게 빠듯하게 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 기준으로 수학 상, 수학 하를 하려면 한 과정에 진도 나가는데 한 2달. 보통 진도라고 하면은 저희 학원 같은 기준에선 개념서 플러스 문제 유형서 2가지를 같이 해요. 뭐 정석 플러스 센 이런 식으로. 정석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 개념 원리 플러스 RPM인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의대에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의대 가려면 기본적으로 정석 정도 당연히 쉽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진도 2달, 그렇게 배운 거를 나고서 문제 유형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1달. 그래서 수학 상 끝나는데 3달. 되게 빠듯하죠? 수학 하 끝내는데 똑같이 3달.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학 1, 2. 수학 1, 2는 확실히 더 어려워요. 수학 1이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수학 과정입니다.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복습의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따라오는 친구들 같은 기준으로 수학 1, 수학 2를 2달 진도 나가고 한 번 1회도 끝내고, 다음에 복습 교재를 한 번 더 보는 게 2달. 그러면 수학 1 하는데 4달 걸리죠. 그러면 수학 2 하는데 4달 걸립니다. 그러면 각각 합쳐서 8개월 걸려요. 고2 과정 끝나는데 8개월 걸려요. 그럼 고3 미적분, 기하, 확통. 이 중에서 진도 나가고 복습 나가고, 여기도 똑같이 2달.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은 미적분만 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조금 기간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나는 미적분만 하는데 8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고등 수학 커리의 진도를 나가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 기준이에요. 잘하는 친구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야, 학원 갔더니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너는 뭐 수학 상을 1년 내내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잘하는 1000명 중에 1명의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수학 상하 6개월, 수학 1, 2, 그 다음에 미적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총 22개월이 걸려요. 어머님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걸 한 번만 보고 또 안 본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까지 진도를 끝내는데 22개월이 걸립니다. 거의 2년이에요. 2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면은 고등 진도 2년은 걸리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당연히 내신을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총 시험이 8번 있죠. 6번. 그럼 6번에 조금씩 개월을 합치면 8개월 정도의 내신 대비 기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2년에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중학교 3학년 11월까지 완성을 하려면
중학교 1학년에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러면 중학교 3학년 11월에 이 진도 커리가 딱 끝납니다. 중학교 1학년 3월에 수학상을 시작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말 빠듯한 3개월에 하나, 4개월에 하나씩 진도 나가고 복수까지 계속 헤쳐 나가면서 쭈루룩 2년 내내, 3년 내내 달려오면 중학교 3학년 11월에 딱 진도가 끝나요. 그러면 정말 한 번 보고 한 번 복습을 한 상태로 성취도가 높다가 되면 수능을 한번 풀려봤을 때 제 경험상 대부분 딱 5, 60점 그때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시키면은 진짜 80점대 나오고, 거기서 한 번 더 준비시키면 92점 나오고, 거기서 한 번 더 1년 딱 열심히 시키면은 그때 100점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 이래서 제가 잘 안 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의대를 해야 된다는 걸. 왜냐면 이렇게 알려들으면 어머님하고 학생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은 아니야, 난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우리 아이 진도랑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쟤는 이미 글렀나라는 생각부터 많이 들고, 그래서 잘 안 알려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웬만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고등 전과정 진도랑 기본서가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진도 나가고 한번 복습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교재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석, 그 다음에 센. 그래서 보통 저는 정석을 가장 많이 중학생들한테 좀 많이 사용을 좀 시켜요. 정석이 생각보다 트렌드하지는 않아요. 군데 고리타분한데 설명이나 문제 유형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킬러, 준킬러를 대비하기에 괜찮아요. 그 이유가 오픈형 문제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게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쎄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면 답이 끝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석의 연습 문제 조금 어려운 거는 1번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2번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3번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범위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사실 킬러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가장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준킬러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정답률 낮은 문제들을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나가면서 푸는 건데, 그거에 푸는 것 자체가 이럴 때 한번 그려보고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이럴 때 한번 그려보고 조건이 안 되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케이스를 잘 나누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쌤만 주구장창 푸는 학생들 절대 그런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석이 되게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좀 정석을 많이 중학생들한테는 좀 풀리는 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정석을 한다? 전 절대 반대합니다. 늦어요. 정석을 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문제풀이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습관을 다르게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그 습관 잡기엔 이미 너무 늦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석보다 차라리 다른 교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조금 빠른 선행을 할 때에는 정석이 꽤나 엄청 좋은 교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심화를 하게 되면은 일품이나 뭐 이 근처에서 학교 부교재로 좀 많이 쓰는 고쟁이 같은 교재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심화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분명히 네가 알려준 커리에는 심화가 없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하냐. 중학교 내신 틈이 나면 잠깐 하고, 다음에 수학상 끝나고 수학하를 하면서 복습으로 심화를 시키고, 투트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또는 고등학교 가서 계속 반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심화 1단계, 그 다음에 심화 2단계 교재를 좀 더,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게 불량라벨, 실력정석, 자이스토리.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가 고3 자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 내용이니까 당연히 고1 자이밖에 없는데 조금 쉬운 편인데, 수원, 수투, 미적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자이, 고등학교 2학년 자이가 따로 있거든요. 시키실 거면 무조건 고3 자이로 시키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용 자이 스토리, 고등학교 3학년용 자이 스토리가 있는데 각각 모의고사 출제 범위가 달라요. 이 자이 스토리라는 게 모의고사 기출들을 잘 모아놓은 거잖아요. 고2 자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 평가들만 기출을 모아놓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기출들에서 괜찮은 거 플러스 고1, 고2 거에서 정말 좋은 문제 플러스. 이게 차이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평가원 문제를 당연히 많이 풀죠. 고등학교 2학년은 평가원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스타일하고 평가원 문제 스타일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거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 센이나 블랙라벨하고 그냥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3 사이는 차이가 많아요. 평가원 기출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수원 수2부터는 고3 자이를 좀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학교 때 시간이 좀 더 돼서 실력 정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좀 좋은 베스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화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3월에 수학상을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달성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어린 경우, 그러면 중등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중학교 것도 분명히 6학기나 있는데 이 6학기를 그러면 언제 마무리해야 하고 중학교 3학년에 고등 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1학년 저 정도 끝났는데 똑같이 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왜냐면 고등 것도 3개월인데 왜 중학교 것도 3개월이에요? 라고 하시면 같은 나이대에 시키면 짧은데 얘를 더 미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완성을 시키려면 얘는 초등학생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엔 1학년 1학기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수학 1에서 수포자가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수포자는 수학 1에서 80%가 나오고요. 중학교 수포자는 수학 1에서 80%가 나옵니다. 수학 1이 문자와 식이 나오면서부터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니거든요. 네모가 X로만 바뀐 것 뿐인데 그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수학 자체의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꼼꼼히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도 똑같이 되게 빠르게 6개월씩 빠르게 치면 총 3개 합쳐서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죠.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3월 전까지 1년 반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그게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2학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근처에 많은 학원들이 이때부터는 중등을 많이 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사실 초등학교 한 3학년 또는 2학년, 조금 늦으면 4학년 정도까지는 사고력 수학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5학년인데도 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거 사실 좀 많이 늦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의대가 목표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우린 지금 의대가 눈높이가 엄청 높아서 그래요. 의대가 목표라면 사실 사고력 수학 되게 의미 없고요. 이거에 이제 연장선으로 중등 경시 되게 의미 없습니다. 경시를 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엉덩이 힘이 길러진다 뿐이에요. 엉덩이 힘이 확실히 길러지거든요. 중학교 중등을 풀려면 시간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잡기는 좋아요. 근데 크리티컬하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틀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요. 경시 문제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내가 문제 틀려놓고선 당연히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는데 당당해요.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틀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 난이도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게 너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 킬러 문제 보고 이거 어려우니까 나 틀릴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경시를 좀 오래 한 학생들은 그렇게 마인드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 어려우니까 틀릴 수 있지, 뭐 내 수준을 넘는 건데 뭐 이게 되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시를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내가 풀 수 있는 한에서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항상 하게 돼요. 문제가 어려우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맞춰야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저건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안 갖습니다. 그래서 경시 또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항상 끊어놓은 게 의대 입시에는 항상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그냥 행복한 중등생활, 행복한 고등생활을 하기 위해선 뭘 해도 상관없다. 의대가 목표라면 좀 이 정도부터는 좀 시작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중등 과정을 좀 끝내는 건 보통 개념원리나 센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여기서도 개념서 플러스 기본서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등 심화를 할 때에는 A값 또는 최상위 수학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A급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좀 이제 뭐 궁금함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서를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100% 이해한 것 같아, 학생이. 사실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심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심화 교재는 중학교 3학년 기본 개념서랑 비슷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개념을 새롭게 배우잖아요. 그 개념을 중학교 2학년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심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에 있는 A급의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고등 수학 상 그냥 생 B단계에 있는 문제예요. 고등 수학 상에 있는 새로운 공식,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의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지식만으로 풀면 그게 심화 문제가 돼요. 그게 중학교 심화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꼭 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하냐?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머리 크는 것 때문에 막히는 순간이 한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보통 학생들마다 다른데 2년에서 3년치 선행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럼 2년치 선행을 하면은 이제 중3, 고1 것까지 끝냈겠죠. 그럼 고2 거를 하는 순간 막혀요. 그러니까 고1 것까지는 정말 잘했던 학생들도 고2 거 시키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한 6개월만 기다려줬다가 다시 시키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가 머리가 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두뇌 발전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면은 그럴 때 잠깐 중등 심화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을 쭉 나가고 그다음에 고등 과정을 나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수학 상에서 막힐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잠깐 스톱하고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고등 말고 중등 심화로 잠깐 돌아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고등 거 다시 진도 나가고 그러다가 또 한 열심히 잘 나가다가 수원에서 막혔다. 그럼 중등 심화 잠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 심화를 했을 때의 장점은 뭐 내신 대비를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신 대비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문제를 진득하게 오래 보는 연습하기엔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 이런 문제로 하려면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 한 문제에 한 1분 30초에서 정말 길어도 3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만 막 너무 주구장창 풀다 보면 사실 아까 우리가 맞춰야 되는 모의고사 어려운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7, 8분, 길면 10분 이상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진득하게 한 문제를 오래 보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잡아주기에 이런 문제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면서 대신 맥시멈 시간은 줘야 돼요. 한 5분, 너는 10분. 10분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다음 문제 풀어. 5분 넘어가면 무조건 다음 문제 풀어. 학생에 따라 달라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정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를 숙제할 땐 체크가 되지 않아요. 교실에 와서 저와 같이 수업할 땐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5분 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풀이 과정을 보거나 말로 물어보거나 체크가 되는데 아이들이 숙제할 땐 그게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A급을 풀어와라 라고 숙제를 줬어요. 근데 A스텝이 꽤나 어렵잖아요. A스텝을 숙제를 3시간을 했는데 3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는 진지하게 얘기해요. 전 1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대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심화가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할 거리가 많이 없고 정말 고민해봐야 10분, 정말 뭐 한 15분 고민해도 모르면 원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나는 심화 문제 고민한다라는 핑계로 멍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문제당 리미트를 준 다음에 조금 한 문제에 고민해보는 습관을 주기에 심화 수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럼 이제 쭉 시기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는 이제 고등 내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사실 내신하고 수능하고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심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좀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상을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되려면 초등학교 5학년 한 2학기 때부터는 중등 거를 좀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정말 많이 수업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중등 시작하는 학생들 좀 일러요. 정말 많이 이르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모든 학생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4학년 있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은 웬만해서 다 돼요. 안 되는 친구들 거의 못 봤거든요. 초등학교 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연산들 나와요. 소수의 덧셈, 뺄셈, 뭐 차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연산만 잘 되면 중등 과정 시작하는데 머리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이때부터는 시작을 하고 빠듯하게 쭈루룩 달려나가면 고1, 3월 전까지 딱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점수 하나하나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수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100점을 맞고 수능으로 의대를 가기 위한 기본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저는 뭐만 했죠? 수능, 수학만 했습니다.
국어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과학도 있습니다. 국어랑 영어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팁을 많이 드리면 중학교 학생들이 주 2회, 주 3회 가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온다? 의미 없습니다. 중학교 땐 국어, 영어 주 1회 해도 1등급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범위 자체가 너무 분량이 너무 달라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어떤 비유를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많이 하냐면 중학교 3년 동안 다 공부한 걸 합친 게 수학상하고 비슷해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다 합치면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배워야 할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 수학하를 합치면 수학원과 비슷합니다. 수학원과 수학2를 합치면 미적분과 비슷해요. 이게 너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조금 잘 됐으니까 고등 것도 잘 돼야지. 아니,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선행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선행을 안 하고선 의대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의대 입시는 정말 어렵다. 정말 꼭 하셔야겠느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정말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되면 정말 잘하고 정말 좋은 거고,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포기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선 자료에선 빠졌는데, 이 근처에 뭐 세화고랑 휘문고에서 사실 의대 제일 잘 가요. 그러니까 세화고보다도 휘문고에서 훨씬 더 잘 가기는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우리 한 의대에 80몇 명, 90몇 명 이렇게 갔다고 나오거든요. 그 인원이 근데 명이 아니라 합격 건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대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뭐 정시에서 쓰면은 한 2개, 3개 쓸 테고, 수시에서 쓰면 많으면 6개 막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 한 명이 6군데 다 붙으면 6명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면 한 3, 40명 정도 갑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 40명 정도고, 이제 거기서 재수생, N수생을 빼고 나면 의대 현역으로 가는 휘문고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정말 많으면 한 13, 14명 정도 돼요. 세화고에선 그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전교에서 한 7, 8등 정도까지입니다. 세화고에서 전교 7, 8등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엄청 어렵다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잘 되어 있고 열심히 공부시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했지만 수학이라는 게 먼저 밸런스가 잘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랑 영어를 주 1회 꾸준히 하면서 잘 베이스를 잡아야 된다. 절대 국어랑 영어 놓으라고 전 절대 말씀 안 드려요. 수학만큼 오래 걸리는 게 국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어도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손 놓고 있다가 고등 때 해야지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주 2회, 3회 늘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놓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입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습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한번 등원하면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요. 2시간 반 동안 시험 또는 테스트를 보고 2시간 반 동안 선생님과 바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총 하루에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보통 집에 가서 숙제했을 때 기대하는 숙제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매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 학원에 주 2회 또는 주 3회 오거든요. 그럼 주 2일 간격이면 3일 동안에 2시간, 2시간, 2시간 하는 걸 기대하고 숙제 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들이 학교 시간, 뭐 여러 가지 밥 먹는 시간 이것저것 빼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남거든요. 그 4시간 중에 절반은 수학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최저 기준입니다. 근데 수학을 하려면 평일에 제가 많이 당부를 드리는데,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수학학원 다음 날은 되도록 학원을 비워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을 월요일, 수요일에 왔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영어학원이 잡히면 월요일 수학 숙제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수학 숙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배운 걸 화요일 날 본인 스스로 숙제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또 와서 목요일 날 스스로 숙제하고, 금요일 날 남으면 뭐 그럴 때 영어, 아니면 뭐 영어가 수요일밖에 안 된다, 그럼 수학학원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수학학원을
가는 그 등원 다음 날은 아무 학원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다라는 것도 아시는데 그게 정말 수학 숙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월요일날 수학했으면 그날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이, 못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 30분, 1시간 깔짝하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생각해보시면 5시간 동안 학원에서 수학 내내 했는데 집에 가서 또 하겠어요? 못합니다. 차라리 영어 공부하라 그러는 게 차라리 도움되고 오늘 배운 거 다음날 숙제해라가 가장 좋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렇게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로 평가하고 체크하는 학원입니다. 5시간 동안 해서 2시간 반을 테스트를 보거든요. 테스트는 보통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짜리 한 세트인데 학생들마다 한 3세트에서 한 4세트 정도 문제를 봐요. 한 40에서 한 60문제 정도를 풀고 그 풀는 문제 중에서 당연히 채점 받고 틀린 문제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계속 보게 되면 구멍이 메꿔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대1 수업이니까 학생별로 각각 다 개별 맞춤으로 수업하고 숙제 검사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간중간 빈 구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학생이 속이는 부분을 저희가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선 테스트에서 다 표가 납니다. 가장 테스트로 보통 어떤 거를 보냐면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다. 월요일날 배운 걸 수요일날 테스트를 한 번 더 봅니다. 월요일날 숙제 해온 거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하고 오답 한 번 더 챙겨주고 그날 테스트를 한 번 더 봐서 빈 구멍이 많이 틀렸다. 한 번 더 복습을 또 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빈 구멍을 계속 채워나가기 위한 테스트로 평가하고 체크를 항상 많이 하는 학원이다. 당연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푼 테스트들을 모아서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음 주에 또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 모으고 거기서 틀린 문제를 또 추려서 또 모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서 구멍이 절대 없게 하는 학원이고 1대1 개별 맞춤 수학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원이 한 타임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그 6명 학생별로 학년이나 진도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가장 필요한 진도, 가장 필요한 교재 난이도를 선정해서 그 학생에게 잘 맞게 수업을 하고요. 클리닉 수업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 클리닉 수업은 그냥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해설지 같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개념 설명 한 번도 되게 확실하게 해주고 개념 설명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진도가 나가면 그 그럼 정석을 예를 들어서 학생이 먼저 읽어오게 시켜요. 읽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학생이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라 그래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읽은 것과 선생님이 설명을 들은 걸 융합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가져와서 잘 물어보고 이해가 다 됐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선생님이 말로 한 번 더 물어봐요. 이런 건 뭐였어? 라고. 그래서 대답을 잘하면 자리에 돌아가서 개념 노트를 적어봅니다. 스스로. 개념 노트를 적을 땐 당연히 그 책을 덮고 적어요. 내 머리에 있는 거로만. 개념 노트를 다 적고 나면 그 노트를 앞으로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선생님은 잘못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빠진 부분을 채워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주면서 개념 설명을 꼼꼼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개별 맞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라 그냥 패스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과정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에요. 이게 되게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중학교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실 거기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고등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조금 덜 해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암산을 합니다. 암산을 하면 중학교 수학 잘 나와요. 중학교 수학은 암산으로 다 됩니다. 근데 중학교 학원에선 그걸 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고치기도 어렵고 고치려면 잔소리 해야 되거든요. 잔소리하면 학생이 싫다고 나가요. 그 리스크 굳이 감수하면서 이미 100점 잘 나오고 있는 애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중등학원 그렇게 막 다니면서 그냥 암산만 했던 애들이 고등 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고등 수학부터는 암산으로 해결되는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걸 잔소리를 계속 하더라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긴 시야를 가지고 고등까지 이 학생을 어떻게 케어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고 계획 잘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담임 선생님 제도이기 때문에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되게 친한 멘토-멘티처럼 관계가 돼서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설명해 준비했던 거고, 의대 정말 되게 많이 어렵는데 저희 학원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 안 드려요.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도 힘든 건데 다른 틀린 방법으로 하면 그냥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가면 좋은지 아까 제가 로드맵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체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이제 같이 저희 자료에서 드린 입학 테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적어주시면 친절하게 바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 수학학원에서 입학 테스트가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입학 테스트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수업하기 위해선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거를 체크하는 시험인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막 한 30점, 40점 이러면 체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풀 수 있는 시험이고 난이도가 정말 쉬운 것부터 정말 어려운 것까지 스펙트럼이 쭉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게 입학 테스트를 보면서 꼭 학원 이렇게 뭐 등록하지 않아도 지금 방학 앞두고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성취도를 갖고 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이번 설명에 참석하시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설명에 딱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되게 급박하게 빠르게 잡았거든요.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발표 때 조금 바뀐 게 있거든요. 기존 발표랑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어떤 게 변화했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다음 주 수요일 같은 낮 12시에 준비하였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도 뭐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 또는 어떤 식으로 여름방학에 2학기를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끝나고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도 정말 칭찬하는 거 되게 인색한 사람인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칭찬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